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16세기의 완우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관료들을 시켜가지고 나는 우주에 가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하니 의자에 여러 개의 폭약을 설치하여서 폭약이 터진다면 그 터지는 힘으로 인해서 우주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폭약이 터졌고요. 그 폭약이 터진 후 관료들 그 밑에 백성들이 보기에 완우의 흔적은 여기저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완우가 16세기에 우주로 갔다 라고 전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로켓을 얘기하면서 우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대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탄성력과 중력의 방향을 정확히 표시하고 그 표시를 가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려면 우리가 인터스텔라, 우주를 생각하면 보통 인터스텔라 많이 생각할 텐데 상대성 이론 저 역시 설명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저 스스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상대성 이론 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 일분 상속성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등속도, 가속도라는 말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쓰고 이 상대성 이론이 이랬는데 여기서 보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특수, 일반이라는 말이 원래는 붙여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특수라는 말, 일반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설명하겠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은 일단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무 로켓을 만들어보죠. 좌측 그림처럼 고무줄의 양끝에 날개 EVA에 홈을 걸어준 다음에 날개 EVA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날개 EVA를 두 손으로 잡고 당겨서 종이컵의 양옆에 붙여주신 다음 역시 반대쪽도 한 쌍 더 만들어 십자로 교차하여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안에 있는 스티커들 혹은 도안에 있는 그림들을 잘라서 한번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다른 종이컵에 올려놓고 축 누른 다음에 놓아주면 로켓이 뛰어오를 겁니다. 왜 뛰어오를까요? 로켓 아랫방향으로는 로켓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르는 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이 힘은 이 고무줄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탄성력의 크기랑 같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로켓이 멈춰 있겠죠. 중력과 내가 누르는 힘의 합이 탄성력의 크기랑 같아야지 멈춰 있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누르는 힘을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누른 힘과 중력의 합이 탄성력과 같으니까 이 물체는 멈춰 있어요. 즉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면 모든 힘을 합친 힘의 크기가 0이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네요. 빠르기나 운동 방향 등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르는 힘을 없앤다면 아까 내가 누르는 힘과 중력의 합이 탄성력과 같았는데 중력은 탄성력에 비해서 작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 튀어오르겠죠?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쵸? 힘이 윗방향으로 전체 힘의 크기 전체 모든 힘을 합한 힘의 크기가 윗방향으로 향하니까 그 방향으로 운동 방향, 운동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질량이 큰다면 우리는 운동 상태가 적게 변한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로켓에 정말 많은 것들이 붙어 있고 이 로켓이 정말 무겁다면은 우리가 만든 로켓보다는 좀 운동 상태가 적게 바뀔 거예요. 이때 내가 로켓 누르는 힘은요, 로켓이 위로 나를 누르는 힘과 같습니다. 이때 힘이 아마 탄성력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힘은 또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로켓 누르는 힘은 로켓이 위로 누르는 힘, 탄성력의 크기랑 같다. 힘은 상호작용이다. 내가 상대한테 힘을 주는 만큼 상대도 나한테 힘을 준다. 자,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꺼내서 했던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면 전체 모든 힘을 더한 힘의 크기가 0이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힘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다만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고유량,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는 적게 변하고요.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는 같은 힘일지라도 질량이 클수록 작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힘은 상호작용이다. 내가 저 물체에 작용하는, 저 물체에 주는 힘, 작용이 있다면 동시에 그 물체도 나한테 힘을 줍니다. 반작용이 있다. 법칙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각각이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이 뉴턴의 운동 법칙도 계속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지 상대성 이론도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한테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자동차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보이는 풍경은 이랬어요. 근데 한 10초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제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갔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만 얘기했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세상이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죠, 자동차가 움직였을 확률이 크지만, 자,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 이처럼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앞으로 감으로써 풍경이 달라진 건데, 역으로 내가 멈춰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멈춰있으면 풍경이 움직이는, 즉, 이 풍경이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는 내가 멈춰있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앞에서 봤던 뉴턴의 운동 법칙들은, 물리 법칙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상황이라고 해도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죠. 다른 걸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는 작게 변해요. 같은 힘일 때. 근데 갑자기 이게 다른 우리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질량이 큰데 같은 힘일 때 질량이 큰 만큼 또 운동 변화량이 더 커지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턴은 여기서 하나 더, 두 상황에서 시간은 동등하게 간다고 봤습니다. 내가 멈춰가지고 이 풍경을 볼 때의 시간과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서 움직일 때 보고 있는 이 시간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5초 동안 멀뚱히 서가지고 보는 이 풍경의 시간과 자동차를 타고 5초를 갔을 때 그 5초 동안 측정한 시간은 동등한 길이만큼 흘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물체가, 뉴턴은 이제 15세기, 16세기 사람이고, 빛이라는 물체가, 빛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19세기까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빛은 어떤 관측자가 봐도 빠르기가 똑같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험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실험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왕복하는 시간이 만약에 이 빛이 또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도 역시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있다면 그 매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하는 빠르기도 바뀔 거예요. 만약에 수직해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강물을 거슬러 오른다면, 강물을 타고 움직인다면 그때 빠르기는 달라지는 게 맞겠죠. 근데 어느 상황에서는 똑같았고요. 관측자가 움직이더라도 빛의 빠르기는 똑같았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이론을 다 뜯어고친 건 아니고 보완하게 됩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그때도 물리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근데 시간은 동등하게 가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가 아다시피 빠르기라는 거,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속도가 빠르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간 거리나 이런 것들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은 시간이 달라진 것이 아닐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동차 안에서 제가 한 가운데서 똑같이 공을 던졌습니다. 한 가운데 똑같은 속도로. 그러면 동시에 도착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고 이걸 우리가 자동차 바깥에서 보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이 공이 중간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차 벽에 충돌하는 시간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동안 이미 자동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공이 가는 거리는 앞에 있는 공이 가는 거리보다 좁아질 거예요. 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이 운동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서 빠르기가 바뀌게 되고요. 뒤에 있는 공은 상대적으로 빠르기가 느리게 되어서 차 바깥에서 봤던 사람이 보기에는 뒤에 있는 공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적은 거리, 좁은 거리를 가더라도 같은 시간에 딱 도착하게 돼요. 느리게 가니까. 하지만 빛이라는 것은 말이죠. 빠르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는 좁아졌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느리게, 뒤에 있는 게 먼저 도착하게 되죠. 즉,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빛의 빠르기가 언제나 같기 때문에. 내가 이 자동차 안에서 같이 타고 있느냐, 자동차 바깥에서 보고 있느냐 상관없이 빛의 빠르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맥락을 잡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밖에서 보셨다면, 밖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뒷방향으로 가고 있는 빛은 적은 거리를 갈 거예요. 근데 공이었다고 한다면은, 공의 빠르기 역시 내가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빠르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동시에 도착할 텐데, 빛은 그렇지 않는다. 한번 이번엔 위아래로 던져볼게요. 내가 이 차에서 위아래로 던졌어요. 근데 역시 바깥에서는 가고 있는 궤적이 역시 내가 차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던졌지만 그 궤적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이때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겠죠? 똑같은 시간 동안 안에서 쟀을 때랑 밖에서 쟀을 때 똑같이 이 공이 5초 동안 움직였다고 치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속력이에요. 빛은 같은 속력이니까 항상 같은 빠르기니까. 근데 거리가 달라졌어요. 즉 물체에 흐르는 시간의 간격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가 1, 2, 3, 4, 5라고 움직였다면 한쪽은 1, 2, 3, 4, 5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 거리를 같이 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거리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거리를 똑같이 어떻게 맞춰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속력으로 가는데 시간이 달라집니다. 즉 거리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cm가 어디서든 이 자 하나를 갖고 다니면은 어디선 똑같은 상황에서는 다 1cm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성 이론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 상태라 하면 빠르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얘기죠. 다만 그때도 물리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때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간격과 거리 간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모든 상황에서 빛의 빠르기는 언제나 같다. 자, 좀만 더 나가볼게요. 이번엔 제가 옆으로 한번 비스듬히 던져보겠습니다. 로켓을 타고 있고요. 비스듬히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스듬히 던지는 걸 우주에서 던지고 있어요. 중력이 없어요. 옆으로 쭉 가겠죠? 옆으로 쭉 갈 거예요. 왜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아랫방을 받는 힘이 없어서 쭉 옆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빠르기, 일정한 빠르기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할게요. 로켓이. 그러면 이 공은 일직선으로 쭉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켓이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고 있는 저는 로켓이 떨어지고 있네?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공이 앞으로 갔을 때 똑같은 빠르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딱 직선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딱 대각선 떨어지네? 라고 제가 관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로켓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빠르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1초, 2초, 3초라고 했을 때 그 초마다 로켓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지겠고요.
그러면 그때의 공의 위치도, 그 로켓 안에서의 공의 위치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궤적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질 거예요. 곡선을 그리며.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같으냐? 중력 있는 지구 안에서 던졌을 때랑 똑같거든요. 지구 안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 공도 대각선으로 진짜 딱 직선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럼 떨어지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바깥 상황을 알 수 없다면 이 로켓이 지구에 있어서 이 공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윗방향으로 빠르기가 변하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물체 역시 움직이고 있는 물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역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간격과 거리의 간격이 달라진다는 이 얘기는 중력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 중력 안에서 시간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기서 3초 있었지만 시간의 간격은 다르니 다른 데서는 5초가 흘러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떨렸던, 가장 걱정됐던 내용들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내용은 실제로도 대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차단에서 배웠던 기압 차이, 진공이란 무엇일까? 마그데브루크의 방구 실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보도록 하죠. 그러면 또 보죠.